오늘은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시는 직장운과 사업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버텨야 할지,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할지, 사업을 더 키워도 되는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정리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카드 흐름을 차분히 따라와 주십시오. 그 전에 지난 영상에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매숙전 인연님, 그리고 따뜻한 응원과 함께 후원을 보내주신 어페럴 인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귀한 마음으로 보내주신 응원과 정성이 두 인연님의 앞날의 밝은 등불처럼 돌아가길 바랍니다. 조상님의 영험한 가호가 늘 함께 하시어 막힌 일은 부드럽게 풀리고 마음 쓰던 일에는 좋은 길이 열리며 하시는 일마다 평안과 복된 기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4개의 선택지로 진행됩니다. 각 선택지마다 현재 상황, 과거의 원인, 주변 인연, 미래 가능성, 현실적인 해법, 마지막 조언까지 총 6장의 카드로 깊이 풀어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리딩은 어떤 결과를 단정하거나 현실의 선택을 대신 내려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신 카드에 담긴 상징을 통해 지금 내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태도와 준비가 필요한지 참고해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직장, 사업, 금전, 계약, 법률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 현실적인 판단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고민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갈등일 수도 있고 이직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부진, 계약 문제, 동업자와의 갈등,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놓인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 중 지금 가장 눈길이 가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끌리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마음속으로 번호 하나를 정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인연님들의 직장운과 사업운 흐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인연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흐름에 놓인 현재의 기운, 과거의 원인, 주변 인연, 미래의 가능성, 현실적인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먼저 살펴볼 카드는 현재를 상징하는 1번 마고 카드, 과거의 원인을 보여주는 27번 명부판관 카드, 그리고 주변 관계와 심리를 보여주는 26번 북방 다문천왕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카드는 1번 마고 카드입니다. 마고 여신은 우리 민족 신화의 시작과도 같은 존재이며 만물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는 크고 장엄한 어머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직장운과 사업운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큰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기반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고 카드는 큰 그림을 보라는 카드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당장의 감정에만 끌려 움직이기보다는 앞으로 1년, 3년, 5년 뒤에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마음속 포부는 크지만 아직 현실적인 준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큰데 실행 순서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하고 싶은 일은 분명한데 문서, 자금, 인력, 일정 같은 부분이 아직 헐겁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다는 기반을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일을 시작하려면 첫 단추가 바르게 꿰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약 구조, 비용 구조, 거래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마고 카드는 여성 귀인과도 연결됩니다. 주변에 나이가 있거나 혹은 나이는 비슷해도 유난히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여성분이 있다면 그분의 조언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는 선배나 상사, 사업에서는 오래된 고객이나 협력자 혹은 가족 중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여성분이 중요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대기보다는 그분이 건네는 현실적인 말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준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카드, 과거의 원인과 묵은 매듭을 보여주는 27번 명부판관 카드를 보겠습니다. 명부판관은 살아온 행적과 선택을 살피고 그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이 카드가 과거 원인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의 직장 문제나 사업의 답답함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일, 명확하게 마무리하지 않은 관계, 대충 넘긴 문서나 약속, 혹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억울함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막히는지, 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데 내가 떠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부판관 카드는 억울함만 붙잡고 있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감정으로만 따지기보다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어떤 문서가 남아있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과거 거래처와의 미수금, 계약 조건, 구두 약속으로만 남겨둔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업무 책임 범위, 보고 기록, 내가 맡은 일과 타인이 맡은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부판관 카드는 겁을 주는 카드가 아니라 정리의 카드입니다. 묵은 일을 끝내야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억울함을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문제는 반드시 현실적인 검토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 현재 주변 관계와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26번 북방 다문천왕 카드를 보겠습니다. 북방 다문천왕은 많이 듣고 많이 살피며 어두운 곳의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 카드가 현재 관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정보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서 조언이 들어오고 각자 자기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돕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말들이 전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말을 걸러내는 기준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돕는 사람인지,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 나를 흔드는 사람인지, 누가 현실을 정확히 보고 말하는 사람인지, 누가 불안만 키우는 사람인지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직장 문제에서 화려한 말, 빠른 수익, 쉬운 해결책을 앞세우는 제안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말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료를 보고, 계약을 보고, 숫자를 보고 상대의 과거 행동을 봐야 합니다. 북방 다문천왕은 귀를 열되 판단은 신중히 하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지금은 조언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세 장을 종합해 보면 1번 선택자 인연님들은 마고 카드처럼 큰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리하지 못한 문제들이 명부판관 카드처럼 다시 판단의 자리로 올라오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는 북방 다문천왕 카드처럼 여러 말과 정보가 뒤섞여 여러분의 결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확장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문서 정리, 관계 정리, 기준 정리,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 정리입니다. 무리하게 앞서 가기보다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고 무엇은 더 이상 떠안지 않아도 되는지 분명히 나누셔야 합니다. 그 정리가 끝나면 마고 카드가 보여주는 큰 깃틀이 비로소 현실 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번 선택자님들의 미래 가능성, 실전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는 41번 금의 환향 카드입니다. 금의 환향은 오랜 노력 끝에 성취를 얻고 그 성취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미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의 답답한 시간이 무의미하게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실력, 참고, 버틴 시간, 그리고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차츰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나의 능력이 다시 평가받거나 새로운 역할을 제안받거나 지금보다 나에게 맞는 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막혀있던 거래처와의 흐름이 열리거나 내가 준비해온 상품이나 서비스가 조금씩 인정받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이환양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는 성취라기보다 오랜 시간의 준비와 인내가 마침내 드러나는 카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낮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공의 가능성이 보일수록 자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조금 풀리기 시작할 때 나 혼자 잘해서 된 것처럼 행동하거나 함께 고생한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면 좋은 흐름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이 환양의 기운을 오래 유지하려면 성과가 생길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지나온 어려움을 잊지 않는 태도가 앞으로의 흐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실전 해법 카드인 73번 마패 카드를 보겠습니다. 마패는 암행어사의 표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살피고 정확한 근거를 모으고 필요한 순간에 정당한 권한을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해법으로 나왔다는 것은 1번 선택자님들에게 지금은 떠벌릴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라는 뜻입니다. 계획을 너무 빨리 공개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손잡으려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지를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경쟁이 있는 직장이나 사업 환경이라면 말보다 문서, 감정보다 증거, 기세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마패 카드는 정당한 명분과 공식적인 근거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업무 기록, 보고 내용, 회의 내용, 금전거래 내역처럼 나중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두 약속만 믿고 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한 일과 상대가 요청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일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내가 쌓은 노력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마패의 해법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부딪히기보다 정확한 근거와 원칙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의 입지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1번 선택자님들의 공수 카드인 5번 제석천 카드를 보겠습니다. 제석천은 높은 자리에서 질서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하는 강한 지혜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보면 나보다 빨리 자리 잡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석천 카드는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방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1번 선택자님들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다만 그 큰 그림이 감정적인 조급함이나 주변의 말에 흔들릴 때 오히려 길을 잃기 쉽습니다. 제석천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비교를 줄이고 기준을 세우고 원칙대로 움직이십시오. 필요 없는 관계는 차분히 정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과 나를 흔드는 말들을 구분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의 길은 한 번에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문서 하나를 정리하고 관계 하나를 정리하고 내 마음의 기준 하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1번 선택자 인연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급한 결론이 아니라 단단한 기반입니다. 마구의 큰 뜻을 품되 명부판관처럼 과거의 매듭을 정리하고 북방다문천왕처럼 주변의 말을 가려들으며 금이환양의 가능성을 향해 마패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석천의 조언처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직장과 사업의 흐름은 조금씩 정리되고 여러분에게 맞는 자리도 차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인연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흐름에 놓인 현재의 기운, 과거의 원인, 주변 인연, 미래의 가능성, 현실적인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먼저 살펴볼 카드는 현재의 기운을 보여주는 이번 비미호 카드, 과거의 원인과 마음속 상처를 보여주는 45번 처녀 귀신 카드, 그리고 주변 관계와 협력의 흐름을 보여주는 20번 외국의 무녀들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은 여러분이 지금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카드는 2번 비미호 카드입니다. 비미호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신탁을 받아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이끈 강한 통치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나 사업 환경이 단순한 문제 하나로 정리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 안에서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업무 방향이 자주 바뀌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처, 고객, 협력자, 가족, 자금 문제까지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미호 카드는 그 혼란을 무조건 피하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 복잡한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힘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목소리 크기로 정하려 하지 말고 전체 상황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흩어진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가 나올 때
조심해야 할 점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비미호의 리더십은 독단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되 필요한 사람의 의견은 듣고 현실적인 근거는 확인하고 감정적인 말보다 실제 가능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누구와 협력해야 일이 풀리는지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것을 혼자 끌어안기보다 내가 직접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미호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더 큰 그림에서 질서를 세우라고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 과거의 원인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여주는 45번 처녀귀신 카드를 보겠습니다. 처녀귀신 카드는 억울함, 소통의 단절, 그리고 제대로 풀리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과거 원인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직장과 사업의 답답함 뒤에 예전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나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내 잘못이 아닌 일까지 떠안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의 공로가 가려졌거나 실수의 책임이 나에게 몰렸거나 내가 한 말을 누군가 다르게 전달해 오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진심을 다해 상대를 대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내 뜻이 왜곡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도 이번에도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녀귀신 카드는 그 억울함 안에 계속 머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카드는 억울함을 인정하되 그 마음이 지금의 선택을 계속 막지 않도록 조금씩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의 일이 정말 힘들었다면 그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다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만 계속 매달리면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무엇을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지, 앞으로 어떤 관계에서는 선을 지켜야 하는지 차분하게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세계에서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로만 설명하려 하기보다 기록과 기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 현재 주변 관계와 협력의 흐름을 보여주는 20번 외국의 무녀들 카드를 보겠습니다. 외국의 무녀들 카드는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현재 관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택자님들에게 지금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팀워크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같은 팀 동료, 다른 부서의 협력자, 말없이 실무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고객, 거래처, 외주 파트너, 홍보나 운영을 함께 도와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협업은 누군가에게 무작정 기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다 하겠다는 마음은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사람들에게만 기대면 일의 중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무녀들 카드는 조화로운 협력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각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정하고 작은 이익과 성과라도 함께 나누는 태도가 앞으로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 서비스, 상담, 예술, 콘텐츠, 판매 또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분야라면 이 카드의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람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모임이나 대화, 소개, 협력, 제안 속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과 손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방향이 맞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함께 움직였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차분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장을 종합해 보면 이번 선택자 인연님들은 비미오 카드처럼 복잡한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처녀 귀신 카드가 보여주듯 억울함과 소통 단절의 기억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의 무녀들 카드처럼 혼자보다 함께 움직일 때 더 부드럽게 길이 열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붙잡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되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율하고 정리하고 협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복잡하게 얽혀있던 직장과 사업의 흐름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번 선택자님들의 미래 가능성, 실전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는 68번 업적 카드입니다. 업적 카드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실력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인정받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미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쉽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차츰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맡은 업무의 결과가 정리되어 상사나 조직 안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평가가 승진이나 보직 변경, 새로운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준비해 온 일이 고객 반응, 계약, 허가, 협업 제안처럼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업적 카드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기적이라기보다 쌓아온 과정을
인정받는 카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온 일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있어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숫자나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협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업적의 기운은 겸손함과 함께 갈 때 오래 갑니다. 나 혼자만의 공으로 내세우기보다 함께한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내가 맡은 책임을 성실히 다했다는 것을 차분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가 생길수록 더욱 투명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의 평판과 신뢰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해법 카드인 57번 작두타기 카드를 보겠습니다. 작두타기는 매우 엄격한 기준, 흔들리면 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 시험대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해법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번 선택자님들에게 대충 넘어가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문서, 보고, 정산, 허가, 일정,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작은 허점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약 조건, 세금, 비용, 납기, 책임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업무 지시와 보고 내용, 내가 맡은 범위와 다른 사람이 맡은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두타기 카드는 겁을 주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됩니다. 중요한 발표, 심사, 면접, 평가, 계약 또는 직장 내 갈등 조정처럼 조금 긴장되는 일이 있다면 감정에 기대기보다 준비와 근거로 통과해야 합니다. 말을 세게 하는 것보다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보다 내 입장을 차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두 위에서는 허세가 아니라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반복해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말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긴장되는 상황도 여러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택자님들의 공수 카드인 11번 관우장군 카드를 보겠습니다. 관우장군은 의리, 책임감,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계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우 장군의 기운은 무작정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켜야 할 명분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 안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되 부당하게 떠안는 일은 차분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업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약속과 조건은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관우 장군 카드는 체면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카드입니다. 지금은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기보다 정리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할 때입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고 정리해야 할 문서를 정리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를 미루지 말고 차분히 마주하십시오. 다만 박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되 분명하게 침착하되 단호하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선택자 인연님들, 여러분은 지금 복잡한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비미호처럼 중심을 잡고 처녀 귀신 카드가 보여준 과거의 억울함을 더 이상 현재의 발목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외국의 무녀들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업적 카드처럼 내가 해온 일을 보이게 정리하십시오. 작두타기 카드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허점 없이 준비하고 관우장군의 조언처럼 명분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복잡하게 얽혀 보이는 직장과 사업의 흐름도 조금씩 질서를 되찾고 여러분의 노력 역시 보다 분명한 성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인연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흐름에 놓인 현재의 기운, 과거의 원인, 주변 인연, 미래의 가능성, 현실적인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먼저 살펴볼 카드는 현재의 혼란과 변수를 보여주는 17번 도깨비 카드, 과거의 단절과 상처를 보여주는 44번 파경 카드, 그리고 현재의 심리적 방황과 대인관계를 보여주는 37번 널뛰기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은 여러분이 왜 지금 마음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직장, 사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는 17번 도깨비 카드입니다. 도깨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갑작스러운 반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 환경이 매우 흔들리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풀릴 것 같던 일이 오늘 갑자기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던 일이 뜻밖의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깨비의 기운은 좋고 나쁨이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판세가 계속 바뀌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동료나 상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업무 지시가 자주 바뀌거나 조직 분위기가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처의 말이 바뀌거나 고객 반응이 들쑥날쑥하거나 좋은 기회처럼 보였던 일이 막상 들여다보면 불확실한 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충동적인 결정입니다. 도깨비 카드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변화에 휩쓸리면 실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사표를 던지거나 지금 당장 답답하다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 확장에 뛰어들거나 잠깐 좋아 보이는 제안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식의 선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깨비의 기운이 강할 때는 판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기보다 며칠 더 지켜보고 상대의 말보다 실제 행동을 확인하고 감정보다 자료와 흐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카드는 나쁜 카드만은 아닙니다. 어지러운 흐름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도깨비의 장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침착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 과거의 원인과 마음속에 남은 단절을 보여주는 44번 파경 카드를 보겠습니다. 파경은 깨어진 거울을 뜻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속이 무너졌거나 믿었던 일이 기대와 다르게 끝난 경험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과거 원인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전에 크게 깨진 신뢰나 마무리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는 믿었던 상사나 동료에게 실망했거나 약속된 보상이나 자리가 달라졌거나 열심히 준비한 일이 갑자기 무산된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계약이 깨졌거나 동업 관계가 어긋났거나 오래 공들인 프로젝트가 마지막 순간에 틀어졌던 일이 마음에 깊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파경 카드는 말합니다. 이미 깨진 거울을 억지로 예전처럼 붙이려 하면 오히려 손을 다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무조건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경험을 지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기회에 그대로 덧씌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배신당했다고 해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좋은 협력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새로운 제안까지 모두 위험하다고 여기면 다음 기회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이 부족했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때 문서가 부족했는지, 역할 구분이 불분명했는지, 상대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는지, 내가 너무 오래 미련을 두었는지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파경의 경험은 아프지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줄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 현재의 심리와 관계 흐름을 보여주는 37번 널뛰기 카드를 보겠습니다. 널뛰기 카드는 마음이 오르내리는 상태, 지금 있는 자리와 바깥의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현재 관계와 심리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밖에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직장이나 사업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답답함이 있고 새로운 곳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갈망도 있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의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회사, 다른 직무, 다른 삶을 계속 떠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다지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템이나 다른 시장에 눈길이 자주 갈 수 있습니다. 널뛰기는 높이 올라가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현실적인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준비된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시적인 충동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지금 회사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기보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의 조건, 필요한 역량, 연봉과 생활 리듬,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면 새 아이템이 좋아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자금, 인력, 고객층, 운영 방식,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널뛰기 카드는 이 방황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황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탐색인지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마음만 흔들리게 하는 반복인지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장을 종합해 보면 3번 선택자 인연님들은 도깨비 카드처럼 변화가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파경 카드가 보여주는 과거의 단절과 실망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고 현재는 널뛰기 카드처럼 지금 있는 자리와 바깥의 가능성 사이에서 마음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동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 무엇이 깨졌는지 정리하고 그 경험에서 배울 기준을 세우고 지금의 흔들림이 진짜 변화의 신호인지 아니면 마음의 피로에서 온 일시적인 흔들림인지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깨비의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기회가 보입니다. 파경의 아픔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상처지만 제대로 정리하면 앞으로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기준이 됩니다. 널뛰기의 흔들림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나은 길을 찾고 싶은 여러분의 진심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3번 선택자님들의 미래 가능성, 실전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는 33번 홀레 카드입니다. 홀레 카드는 서로 다른 두 흐름이 만나 하나의 약속과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미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지금의 방황과 혼란이 결국은 어떤 안정적인 결합이나 협력의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나와 잘 맞는 팀, 나를 이해해주는 상사나 동료, 혹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와 방향이 맞는 거래처, 협력자, 고객층과의 관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홀레 카드는 단순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과 마음이 맞아야 오래 이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래 갈 수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만 높다고 좋은 자리가 아니고 이름값만 크다고 좋은 조직도 아닙니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인지 내 역량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자리인지 상대도 나를 필요로 하는지 차분히 봐야 합니다. 사업에서도 당장 큰돈이 될 것 같은 제안보다
신뢰를 쌓으며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례 카드는 안정과 결합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서로의 약속이 분명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요한 협력이나 계약이 있다면 좋은 분위기만 믿지 말고 조건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전 해법 카드인 32번 당산나무 카드를 보겠습니다. 당산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오래된 나무이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지하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해법으로 나왔다는 것은 3번 선택자님들에게 지금은 혼자 튀어나가기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환경 안에서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깨비처럼 판세가 흔들리고 널뛰기처럼 마음이 오르내릴 때일수록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의 고객층, 기존 거래처, 이미 쌓아온 평판과 기반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길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뿌리를 무시하면 다음 길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산나무 카드는 전통과 규칙, 그리고 공동체의 흐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밀어붙이기보다 그 조직이나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그 조직의 문화와 보고, 체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흐름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에서는 고객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방식, 업계의 기본적인 신뢰 구조, 오래된 거래 관행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남에게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나만의 가지를 뻗으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부터 크게 펼치면 바람이 불 때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3번 선택자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보다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조언 카드인 13번 남산신 카드를 보겠습니다. 남산신은 가까운 산처럼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생활 속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가게 돕는 어른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공수 카드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문제의 원인을 너무 멀리서만 찾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주변의 실제 조건을 먼저 정리해 보라는 뜻입니다. 내 책상은 정리되어 있는지, 내 업무 자료는 찾기 쉽게 정돈되어 있는지, 내 생활 리듬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더 흔드는 사람들인지 살펴보십시오. 남산신 카드는 환경 정비의 카드입니다. 직장운과 사업운은 거창한 결심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앉는 자리, 매일 확인하는 문서,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조금씩 흐름을 만듭니다. 특히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나이 든 남자 어른, 경험 많은 선배, 업계의 오래된 조언자에게서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보다 현실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차분히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언을 들을 때도 그 말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내 상황에 맞게 걸러 들어야 합니다. 남산신의 조언은 급하게 뛰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생활의 흐름을 바로잡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하나씩 세우라는 뜻입니다. 3번 선택자 인연님들, 여러분은 지금 도깨비처럼 변화가 많은 상황 속에서 파경의 기억을 안고 널뛰기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홀레카드처럼 나와 맞는 자리,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는 협력 구조를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산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기반을 확인하고 무작정 떠나기보다 먼저 정리하고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산신의 조언처럼 내 주변 환경과 생활 흐름을 바로잡고 현실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지금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깨진 거울을 내려놓고 마음의 널뛰기를 멈추고 내가 뿌리내릴 자리를 차분히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흐름은 조금씩 안정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인연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흐름에 놓인 현재의 기운, 과거의 원인, 주변 인연, 미래의 가능성, 현실적인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먼저 살펴볼 카드는 현재의 중요한 시험대를 보여주는 65번 물동이 카드, 과거의 무너진 터전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56번 난파선 카드, 그리고 현재의 불안정한 시선과 관계 흐름을 보여주는 36번 그네타기 카드입니다. 이 세 장은 여러분이 왜 지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다음 길이 열리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카드는 65번 물동이 카드입니다. 물동이 카드는 균형, 집중, 절제,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행동을 상징합니다. 물동이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말 한마디, 계약 조건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생각보다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요행이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움직이기보다 중심을 잡고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중요한 평가, 인사 이동, 업무 변화, 상사나 동료와의 민감한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금 운용, 거래처 선택, 계약 조건, 새로운 투자나 확장 문제에서 보다 큰 그림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동이 카드는 지금 당장 뛰어들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라는 카드도 아닙니다. 충분히 살피되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흔들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카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작은 이해타산에만 매달려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눈앞의 손해가 아까워서,
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장의 이익이 커 보여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선택이 당장 나에게 이득인가만 보지 말고, 이 선택이 앞으로 내 자리를 안정시키는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물동이 위에서는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과 사업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 내 기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 과거의 원인과 상실감을 보여주는 56번 난파선 카드를 보겠습니다. 난파선 카드는 한때 믿었던 배가 흔들리고,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과거 원인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 크게 기대했던 일이나 관계 혹은 직장과 사업의 기반이 무너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는 오래 다닐 줄 알았던 회사가 흔들렸거나, 믿었던 조직 구조가 바뀌었거나, 열심히 따르던 상사나 팀이 사라지는 일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거나, 자금을 들인 일이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았거나, 믿었던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긴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에게 큰 상실감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선택 앞에서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파선 카드는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을 가두기 위한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는 떠나지 않는 배를 붙잡고 있지 말라는 카드입니다. 이미 지나간 방식, 이미 끝난 관계, 이미 맞지 않게 된 구조를 계속 복구하려고 애쓰면 새로운 길을 볼 힘이 줄어듭니다. 물론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 시간과 정성, 내 돈과 마음이 들어간 일이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왜 무너졌는지를 냉정히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사람과 조건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준비보다 부담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실패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려준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난파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라앉는 배를 끝까지 붙잡는 것보다 살아남아 다음 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운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선택을 더 안전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 현재의 관계와 심리 흐름을 보여주는 36번 그네타기 카드를 보겠습니다. 그네타기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동시에 떨어질까 두려운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현재 관계와 심리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4번 선택자님들이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꽤 많이 흔들리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누군가 나를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 역량보다
많은 일을 떠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보이려 애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네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겉으로 보이는 인정과 실제 안정 사이의 균형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내 일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실속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나를 더 바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남들이 보는 내 모습에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안에 피로와 현실적인 부담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네타기 카드는 더 높이 올라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려와서 땅을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사업과 직장 흐름이 겉모습만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이 세 장을 종합해 보면 4번 선택자 인연님들은 물동이 카드처럼 중심과 균형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난파선 카드가 보여주는 무너진 경험과 상실감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고, 현재는 그네타기 카드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떨어질까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과시나 성급한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배를 붙잡고 있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다음 길을 위한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네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 두 발로 땅을 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이어서 4번 선택자님들의 미래 가능성, 실전 해법, 그리고 마지막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는 61번 무구 카드입니다. 무구는 신성한 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뜻합니다. 칼방울, 부채와 같은 무구는 흩어진 기운을 정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이 카드가 미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4번 선택자님들이 지금의 흔들림과 시험대를 지나 자신의 실력과 자격을 다시 확인받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애매하게 보였던 역할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업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자리에서 내 능력이 드러나는지가 차츰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강점이 더 분명해지고 고객이나 거래처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구 카드는 그저 결과를 받는 카드가 아닙니다. 자신의 도구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카드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 경험, 말, 자료,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무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구들이 흩어져 있으면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가진 강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성과가 나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앞으로 더 키워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무구 카드는 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경력 정리, 포트폴리오, 실적 자료, 사업자 관련 서류, 브랜드 소개서처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면 앞으로의 흐름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시험대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도구를 다시 정비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해법 카드인 74번 엽전일 카드를 보겠습니다. 엽전일 카드는 아직 큰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초를 다지고 견디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람처럼 지금은 편안한 길만 걸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바로 돈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준비는 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느리게 오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엽전일 카드는 그 시간이 쓸모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반짝 성과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초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화려한 성과를 바로 내기보다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습관, 자료 정리, 보고 방식, 시간 관리, 사람들과의 신뢰를 하나씩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큰 확장보다 기초 비용, 고객 관리, 상품 구조, 반복 매출이 가능한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엽전일은 고생을 미화하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다만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필요한 준비까지 건너뛰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비가 오면 땅은 젖고 길은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비가 지나간 뒤 땅은 더 단단해지고 씨앗은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도 무조건 나쁜 징조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해법은 인내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방향이 있는 인내, 계획이 있는 인내, 내가 무엇을 위해 견디는지 아는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선택자님들의 공수카드인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를 보겠습니다. 정화수 기도는 마음을 맑게 하고 흐트러진 생각을 가라앉히며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상징입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잡한 계산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계산은 중요합니다. 돈, 계약, 업무, 사람, 일정,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이 너무 흐트러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화수 기도 카드는 하루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를 흔들었던 말과 감정을 조용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바로 답을 내리기보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수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맑게 보기 위한 마음의 정리입니다. 내가 과거의 난파선에 아직 묶여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그네에 아직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내 도구를 정비하고 새로운 기반을 세울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4번 선택자 인연님들, 여러분은 지금 물동이처럼 균형이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 난파선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큰 상실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도 남겼습니다. 그네 타기 카드가 보여주듯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불안이 함께 올라올 수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실제 기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미래의 무구 카드는 여러분이 가진 실력과 도구를 다시 정리해 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엽전일 카드는 당장의 화려한 성과보다 기초를 다지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화수 기도 카드는 흔들리는 마음을 맑게 정리하고 현실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더 높이 보이려 애쓰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도구를 정리하고 기초를 다시 세우고 마음을 맑게 하여 다음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회복한다면 직장과 사업의 흐름도 조금씩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직장운과 사업운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마다 현재의 상황, 과거의 원인, 주변 인연, 미래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해법이 각기 다른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직장과 사업의 길은 운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막혀 있다면 무조건 나쁜 신호로만 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 문서와 관계를 정리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을 다시 확인하라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카드 번호와 현재 직장이나 사업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1번 선택, 이직 고민 중입니다. 2번 선택, 동업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3번 선택, 지금 일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번 선택, 사업 방향을 다시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리딩은 전통 상징과 만신카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컨텐츠입니다. 중요한 직장, 사업, 금전, 계약, 법률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 현실적인 검토를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타로의 눈 채널이 더 깊고 정성스러운 리딩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계신 인연님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은 조금씩 다시 세워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타로의 눈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환이었습니다. 다음 리딩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